민경욱 의원의 선거 조작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 진중권 교수 등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세상이 깜짝 뒤집어질 만한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증거라고 제시를 했죠. 그 자리에서 민경욱 대통령을 연호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경욱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을 연호했을까요? 자,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증거는 선관위 날인이 없는 비례용지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는 것, 경기도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각 지역의 전체 후보 득표율이 공교롭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일단 그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용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를 파쇄한 건지조차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투표함 증거 보존 신청했고 소송했으니까 보면 좀 밝혀지겠죠. 그런데 일단 민경욱 의원의 이렇게 끊이지 않는 주장을 놓고 당 내에서요. 적당히 설명하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냐. 이준석 최고위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하고 데스매치로 한번 겨뤄보자. 뭐가 사실인지. 그리고 걸어라. 정치 생명과 유튜브 채널을. 그러면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까지 나서면서 지금 당내 공방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진중권 교수도 이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정말 쥐새끼 한 마리밖에 안 나온 것 같다.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여당 20년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봉투와 함께 달려져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통 투표지는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지는 프린트를 합니다. 사람이 올 때마다 뺀 게 여기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초울 선거지 투표지를 왜 내놓고서 이거 증거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표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분당 을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 투표용지입니다. 이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안 찍혔어요. 당일 비례 투표인데 저 숫자를 찍지도 않았고 투표 날인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날 무더기로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아직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장성철 소장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저 들고 있는 용지가 진짜 투표용지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분의 주장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선관위가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면은 주장하는 거에 정당성과 신빙성을 스스로 상실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제출해야죠. 제출해가지고 자, 그것이 파쇄된 그러한 용지가 투표용지가 맞다라는 것과 지금 얘기한 무더기, 그러니까 선관위 날인 없는 비례대표 무더기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이것도 제출해서 다른 누가 그것을 프린트해가지고 갖다 준 건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투표용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주지 않고 제출해주지 않겠다는 것은요.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는 억울하다, 조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분들, 그러한 것들을 믿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본인이 우두머리 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가 조작됐다라고 믿을 분 몇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차재원 교수, 네. 선관위에서는 민경욱 의원이 제시했던 저 투표용지가 사전 투표용지가 아니고 본 투표용지였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 주장은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하고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경욱 의원이 이 부분을 제출해서 선관위 제출하든지 아니면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관련된 뭐 이 사정당국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객관적 검증을 해보든지 하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민경욱 지금 의원이 갖고 있는 저 지금 사전투표 용지가 만약에 기표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기표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일 네. 좀 더 심각하고 상당히 참 조작 선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빈 공란의 이 사전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거다 하더라도 저는 일종의 관리상의 문제지 거의 전체적인 조작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사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의 걔네는 저뿐만 아니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어젠가요? 뭐 신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난번 최근 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추천했던 분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네. 물론 그분은 뭐 중앙선관위 위원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도 자신이 오랜 선관위 근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김대년 씨인가요? 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를 판례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깜짝 뒤집어질 정도의 그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지금 세상이 뒤집어질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를 썼듯이 민경욱 의원의 가벼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국민들의 놀라움은 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놀라움은 또 하나 이 의미가 경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에 대한 상당한 이 멀어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정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득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는 어떤 시각에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사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가장 꺼내들기 쉬운 게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거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김민경욱 의원이 그래도 명색이 공중파에 앵커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도 거친 분인데 저렇게 저는 어떤 맹신에 빠져 있어서 저런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 큰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저런 논쟁도 아닌 거죠. 저런 주장이 지금 사실 통합당의 어떤 혁신 작업, 그 다음에 패배 원인 분석, 앞으로 나가게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묻히게 만드는다는데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은 사실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초래하거든요. 저게 지금 보수 진영의 어떤 통합과 쇄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지금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점에서 조금 전에 선관 얘기가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가 조금 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 누구에겐 허가하고 누구에겐 허가하지 않고. 사실 선관위의 존재라는 건 공기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조금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서 이런 것이 편승할 수는 있으나 본질은 그렇다고 해도 장 소장이 아까 지적한 대로 21세기 민주사회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맹신의 후과가 조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민경욱 의원이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민경욱 의원이 끊임없이 조작설을 계속 주장하면서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백악관에까지 지금 청원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는 왜 청원을 하는 걸까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헬스장에 이상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용지들, 그리고 투표 봉인지를 뜯을 시간 이전에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봉인지들 모두 국민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민들의, 이 정의감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 통계상 조작의 증거는 많아지고 국민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검표 작업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제가 볼 때는 승부가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측치는 최소 35석에서 39석 정도까지 예측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전투표하면 다 조작되니까 본투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선거 끝나니까 이제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보수가 좀 우세하고 네. 사전투표에서는 보수가 불리하고 이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봐라 조작 아니냐 뭐 이러고 있어요. 예,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투표용지 6장은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용이었다고 예. 보고 지금 보도를 보니까 구리시 선관위에서 나온 것이다. 유출됐다고 하죠. 유출됐다는데 6장이.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예. 나온 거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원래 남은 것들은 다 따로 보긴 하게 돼 있는데 어디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민경욱 지금 의원이 어디서 얻었는지를 밝혀야 돼요. 안 밝히게 되면 사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이제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관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들은 대법관, 각 지역은 부장판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또 위원들을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선거하는 날에도 보면 다 각 당에서 파견 참관인들이 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경찰, 우체국 다 움직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신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은 민경욱 의원한테 넘어갔다. 그리고 이 투표용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못 밝히게 되면 굉장히 투표의 이 정당성이라는 문제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본인이 밝히든 안 밝히든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최수정 평론가, 그런데 왜 백악관에는 청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저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저는 답을 압니다. 백악관이 답을 안 내놓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60일이내 공식답 10만 명 넘으면 답변하게 돼 있어요. 백악관이? 되게 돼 있는데 예. 저기 지침에 보면은 미 연방 정책과 무관한 그 점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좀 이게 우리 국민, 그러니까 이렇게 청원하신 분들이 분노는 제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거는 미국이 내정 간섭하란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정치 문화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 선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의 문제인데 왜 백악관에 가서 청원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점들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대적이라는 말을 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국익을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악관 답변 안 할 겁니다. 예, 백악관에 청원하는 그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대 국회원 구성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벌써부터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법사위에 왜 체계작구 수정 권한이 생겼냐면 전에 아주 전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혹시 각 상임위에서 다른 법과 충돌한다든지 또는 위헌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걸러내자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이게 원래 법사위는 16대 때까지는 여당이 가졌어요. 다수당이. 그렇죠. 그런데 17대부터 2004년부터 그때 이제 당시 우리가 여당이었는데 야당에 양보를 하면서 견제권을 준 건데 양보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야당일 때도 우리가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1년에 위헌 법률이 10건 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능까지 또 없앤다. 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폐기를 위한 2+2 여야 회담 체의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고요. 주호영 대표님하고 소통해 가면서 우리 현역 의원님들 또 21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당선인님들 또 당원님들의 총의를 또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타가 공인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며 총선 후 합당 약속 위에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없다면 미래통합당 지지자 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투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전에는
전임 대표가 물러나더니 이제 원유철 대표가 독자 교섭단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뿌리가 같은 한 몸통입니다. 마치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한 몸통 두 마리의 쌍두뱀처럼 상위원장 자리와 국고 보조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좀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 국민이 4+1이라는 괴물을 기억하고 있는데 혼자만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억을 하고 있는지 기억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감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개강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에 다수 의석을 갖고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쭉 들어보셨는데요. 왜 통합당 통합 얘기가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 얘기와 겹쳐지는지 한번 그 부분 짚어볼 만합니다. 장성철 소장. 네. 자,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항상 이제 17대 이후부터 관례가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고 예.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자리도 이제 야당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김태년 당선자가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아니면은 법사위에 법안 체계나 자구를 수정하는 이러한 부분도 좀 폐지하는 그러한 정말 거의 상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김태년 의원의 얘기인데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이 지금 교섭단체를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합당할 것이냐 문제를 갖고 지금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이 과연 이제 법사위의 위원들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과 그 국회에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해야 돼요, 여야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의석대로 하면은 여당이 12개를 가져가고 야당이 6개 정도 가져가는데 미래한국당에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기면은 이거 하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당은 11개 가져가고 야당은 7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수적 조정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을 빨리 합당해라, 늘 약속대로 합당해라라고 하는 게 이해찬 대표의 말 같습니다.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못 줘 이런 협상 카드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게이트키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친다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커다란 무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것은 분명히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좋은 협상 카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관행을 지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되는 거냐 야당이 되냐와 관계없이 법사위의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이 좀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법률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것도 법사위 반드시 거쳐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체계 자구만 심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들면서 실리 끌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국회 사무처에 법제실이 있습니다. 법제실에 물론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제실이라는 게 그런가 하는 기관입니다. 글로 보내서 이 체계 자구 문제가 없다 하면 돼요.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그걸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 이하의 법제실이 약하면 별도로 독립시키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어떤 체계 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건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관행이 어떻게 지켜질지 아닐지는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원구성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저는 아마 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이 이제는 굳이 필요 없는 권한인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차주정 교수,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원구성 협상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에는 언제까지 원구성을 마쳐라는 규정까지
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교수단체가 합의가 안 돼서 그 이후로도 계속 지연되는 사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번 제1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을 예.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치적으로 약간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때문에라도 지금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마 법사위 위원장 문제를 강하게 지금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이 앞으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서 하는 정치적인 하나의 그 뭡니까 전술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아까 김근택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법사위의 기능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이 체계나 자구심사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재헌의회 때부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율사의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각 상임위에서 만드는 법안 자체가 상당히 법률적으로 상당히 조금 위법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고 헌법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법사위의 특별한 기능이 만들어졌지만 이건 대한민국 의회만의 특수한 기능인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당히 지금 그 각 의원들이 이 전문성이 상당히 올라왔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위헌 법률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또 나머지 심판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야당이 갖고 가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게이트키퍼처럼 돼서 그것이 또 다른 정쟁의 요소로 이 작용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관행은 저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